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90년대 소름 끼치는 기숙학원의 처녀 귀신.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99년의 일입니다. 저는 공부에 취미가 없어 영화와 게임에 빠져 살고 있었죠.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어머니가 제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너 혹시 기숙학원에 한번 들어갈 생각은 없니? 하지만 공부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는 기숙학원 같은 건 전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제게 30만 원을 내미셨습니다. 다녀오면 30만 원 줄게. 겨우 30만 원과 방학을 바꾸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돈이 궁했던지라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리하여 저는 30만 원을 선불로 받고 안행에 있는 어느 기숙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던 저였으니 수업은 밥 먹듯 빠지고 몰래 숙소로 도망쳐 낮잠만 자기 일쑤였습니다. 당시 그 학원의 숙소는 총 3개였는데 2층 침대를 쭉 이어 붙여놓은 구조였습니다. 제 자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2층 침대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제 자리에서 낮잠을 즐기다 문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가위에 눌린 것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알소리도 못 내면서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가위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야 풀리지? 라고 생각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뚜벅뚜벅하고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저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이 오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문이 끼익하고 열리더니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머리가 기다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남자 숙소에서 자고 있었는데 말이죠. 너무 무서웠던 저는 눈을 반대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쾅쾅하고 철제 사다리를 밟고 2층 침대로 올라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옆으로 다시 눈을 돌리니 그 여자가 저에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2층 침대를 쭉 붙여놓은 구조여서 침대가 20개가량 붙어 있었거든요. 가위를 못 풀면 죽는다더니 이렇게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아직 해보지도 못한 것이 많은데다 이렇게 죽기에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행히 얼마 지나자 가위가 풀리면서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무서워서 도저히 그곳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학원에 이야기를 해서 숙소를 옮겼습니다. 침대도 2층은 무서워서 1층으로 바꿨고요. 그 후 얼마 뒤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숙소에 남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 지난번 겪었던 그 공포감이 다시 몰려오는 것입니다. 설마 하고 눈을 떠보니 저 끝에서 그 여자가 침대 위로 슬슬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과 똑같은 여자가 말이죠. 정말 무서워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처럼 몸부림을 쳐봤지만 이번에는 가위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구나 하고 자포자기할 무렵 학원에서 알게 된 친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눈에는 그 여자가 여전히 보였지만 그 친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듯 그냥 저에게 쭉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저에게 도착할 무렵 친구가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제가 걱정된 것인지 저를 깨웠습니다. 순간 가위가 풀리더군요.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맙던지요. 많이 아프냐? 땀을 왜 그렇게 많이 흘려? 약은 먹었냐? 라고 친구가 저에게 말했죠. 저는 말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봐. 자꾸 가위에 눌리네. 그러자 친구가 말했죠. 너 혹시 머리 길고 하늘색 원피스 입은 여자애가 다가오지 않냐?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친구에게 어떻게 알았냐? 라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학원에서 가위에 눌리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른 아이들도 가위에 자주 눌렸는데 언제나 그 여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살을 한 여자아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정체가 무엇인지 왜 이 학원에서 나타나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밤 12시가 넘게 자율학습을 하고 자기 전에 친구들과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학원은 남자 숙소 건물과 여자 숙소 건물이 따로 있고 중간에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남자 숙소 옥상에서는 여자 숙소 옥상이 훤히 보였죠. 그런데 여자 숙소 옥상에서 웬 여자 한 명이 깔깔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웬 미친 여자인가 싶었습니다. 입시 스트레스가 사람 하나 망쳤다며 친구들과 낄낄대고 있는데 갑자기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여자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순간 치마가 펄럭거렸죠.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치마 밑에 당연히 있어야 할 다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쳤는데 옆에 친구도 똑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로 봤냐면서 물어보며 의아해하고 있는데 문득 제가 이상한 걸 하나 더 찾아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전등 하나가 달려 있는데 전등 아래서 깔깔거리며 뛰고 있는 여자에게 그림자가 없는 겁니다. 왜 그림자가 없지? 하고 제가 말한 순간 친구 하나가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영문도 모른 채 덩달아 뛰기 시작했는데 저는 5명 중 끝에서 두 번째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깔깔거리면서 무언가가 쫓아오는 겁니다. 저는 뒤를 돌아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미친 듯이 계단을 구르다시피 내려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무서웠는데 제 뒤에서 마지막으로 달리던 친구는 오죽했을까요? 결국 그 친구는 그날로 학원을 그만뒀고 저 역시 기간을 마저 채우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원을 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꾸며낸 이야기다 싶을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저뿐 아니라 당시 학원을 다니던 아이들도 많이 목격했던 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공장의 자동문. 내가 어느 공장에서 일하던 무렵의 이야기다. 그 공장에서 심야 순찰을 하는 경비원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 늦은 밤에 공장 복도를 흰 그림자만 있는 존재가 배회한다는 소문이었다. 공장 옆에는 커다란 공장이 한 동 더 있고 공장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건설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통로의 자동문이 고장인지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도 멋대로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다. 어느 밤 나는 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밤중 공장에 홀로 남아 기계 정비를 하고 있었다. 정비하던 기계는 정기적으로 물을 넣어줄 필요가 있었기에 나는 양동이에 물을 벗어 끌차로 운반하고 있었다. 마침 딱 그 고장난 자동문을 통과하기 얼마 전 통로에 놓여있던 짐과 끌차가 부딪히는 바람에 물이 조금 쏟아지고 말았다. 통로를 물바다로 만들어 놓고 그냥 가버리면 다음날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는 일이다. 나는 기계 정비를 마친 뒤 물을 닦을 걸레를 가지고 자동문 앞으로 돌아왔다. 문 앞에 도착한 순간 위화감이 느껴졌다. 양동이에 물이 쏟아져 생긴 웅덩이에서 시작해 자동문 쪽으로 이어지는 젖은 발자국이 보였다. 공장에서는 안전을 위해 작업원은 작업용 안전화를 신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발자국은 안전화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으로 붙어있는 고무 모양이 아니라 슬리퍼처럼 마치 평평한 면으로 된 것 같은 모습의 자국이었다. 그뿐 아니라 공장에 남아있는 건 나 혼자였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다는 걸 진작에 확인했던 터였다. 공장 안 역시 작업장 외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경비원이 순찰을 할 시간도 아니었다. 옆 공장도 아까 내가 물을 뜨러 갔을 때 문을 잠갔고 열쇠는 내 주머니 안에 있다.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머뭇거리며 옆 공장 상황을 살피러 가봤지만 문은 잠겨 있고 누가 안에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안도한 나는 자동문 앞으로 돌아가 웅덩이를 닫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 순간 웅덩이 수면에 흰 그림자 같은 게 문 쪽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비쳤다. 깜짝 놀라 일어나서 주변을 확인했지만 주변에는 딱히 별다를 게 없었다. 수면에 비친 것 같은 하얀 것도 마땅히 보이질 않았고 기분 탓인가 생각하며 다시 물을 닦으려 하던 순간 등 뒤에서 자동문이 갑자기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기 시작했다. 문 앞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문 앞에 평평한 바닥으로 찍힌 발자국이 이어져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아까 옆 공장을 보러 갈 때도 저런 발자국이 있었던가. 기억을 되살려봐도 웅덩이에서 자동문 쪽으로 발자국이 점점이 이어져 있었을 뿐 문 앞에는 없었을 터였다. 그쯤 되자 전에 경비원들에게 들었던 소문이 떠올라서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황급히 웅덩이를 닦아내고 공장에서 도망치듯 퇴근했다. 돌아가기 직전 공장에 불을 끌 무렵 자동문 쪽을 슬쩍 보니 문은 아직도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 후에는 특히 이상한 일은 없었다. 공장에서 사고가 있었다거나 과거에 사람이 죽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도 들은 게 없고 다만 그 자동문은 몇 번이고 수리업자가 와서 문을 고쳤지만 아직도 고쳐지지가 않았다. 별 생각 없이 들른 편의점에서 혹은 직장이나 병원에서 사람도 없는데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모습은 종종 볼 수 있다. 대개 그런 경우 센서의 오작동이라고 설명이 되겠지. 하지만 문에 붙어있는 적외선 센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문 앞에 서 있는 건 아닐까. 센서는 그걸 인식하는 것 뿐이라는 생각을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안 할 수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언제나 거기에 있어서 우리 곁을 떡하니 배회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아직도 그 문은 가끔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